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4분 전에 미국 CPI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 엑셀 파일에 옮겨서 분석을 마무리했고 기여도까지 계산이 끝났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을 할 텐데 저 낯선 장소죠. 제가 대전에 와 있고 방금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이 석찬 강연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께 즉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려면 한밤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뭐죠? 대기실을 좀 빌려서 이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낯선 장소지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물가 상승률 기대치, 시장의 기대치가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오늘 발표될 미국 물가 상승률이 아마 3.0% 정도 기록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미국 물가 상승률이 보신 것처럼 2.4%, 3.0 근원 물가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보다 훨씬 밑도는 2.8%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말이죠. 또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도 시장은 2.5% 정도 기록하지 않겠어 생각했는데 그 기대치보다도 밑도는 2.4%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근원 물가와 전체 물가, 헤드라인 물가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전월이 근원 물가가 3.3, 3.1 계속 기록했다가 3.0 밑으로는 안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근원 물가가 2.8%로 떨어졌습니다. 근원 물가가 떨어진 겁니다. 또 역시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도 가장 낮았던 지점이 2.4%였어요. 2.4% 물가 상승률을 보고 이 9월에 어떻게 했습니까? 빅컷의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렇게 했었던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로 다시 회귀됐습니다. 전전월 3.0, 전월 2.8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겁니다. 그래서 전전월이나 실적치와 비교했을 때도 역사적으로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만큼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놓고 아마도 시장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전쟁 시작됐는데 보편 관세 도입했고 중국과도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물가는 떨어지네? 그건 다른 생각이죠. 시장은 잘못 오해하는 거죠. 관세 전쟁은 관세 발효는 어제부터 발효가 된 것이고 그러면 미국에 도착한 물건을 기준으로 관세가 수입업체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 압력을 수출업자들한테 가하겠죠. 그게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발표된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은 4월에 발표된 거니까 3월 CPI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관세 전쟁,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이런 이야기가 발효되기 전 단계의 물가 상승률이니까 관세 전쟁의 효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은 초반에 어떻게 해석해요?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관세 전쟁을 앞두고 인플레를 좀 예상했는데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져 주니까 관세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폭이 좀 약이 된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딸꾹질이 나왔네요. 관세 전쟁으로 물가 상승세가 약이 된다 하더라도 뭐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4, 2.8 굉장히 좋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여도 분석을 할게요. 기여도를 보시면 미국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여도를 계산할 때 하나는 뭐예요? 식료품 물가, 또 하나는 에너지 물가. 근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뭐라고 해요? 근원 물가라고 해요. 근데 그 근원 물가도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 물가와 근원 물가도 근원 서비스 물가와 근원 상품 물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가 오히려 올랐어요. 최근에. 그렇죠? 조금 올랐어요.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물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죠. 관세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세계 총수요가 둔화된다. 기업들이 신규 생산 물량을 늘릴 수가 없다.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니 수출이 더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또 관세를 올리니까 혹여나 가격이 올라갈까봐 소비자들이 수요가 둔화된다. 이 경기 둔화죠. 경기 둔화가 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못하고 가게가 소비를 많이 안 한다. 고용도 둔화된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원유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가스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바로 그게 반영된 것이 원유 선물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죠. 그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될 수도 있지만 물가 하방 압력도 동시에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동안 분석을 해 드렸던 겁니다. 기여도 분석을 봐도 이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그동안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이 기여도상에서 근원 서비스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2.2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물가 안정의 흐름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가장 높은 기여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가 주거비, 그 다음 한 가지가 바로 임금 상승률. 이 물가가 올랐었고 임금 인상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또 고용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게 근원 서비스 물가를 올려잡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법률 서비스, 유통 서비스, 금융 서비스, 회계 서비스, 자문 서비스, 이 모든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 제조에서는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인건비 부담도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근원 상품 물가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 물가가 오르게 자극하는 것은 임금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과 주거비를 봐야 됩니다. 역시 발표된 주거비가 미치는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의 기여도가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60인데 주거비가 35%포인트나 차지하니까 막대한 기여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내내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주거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주거비 가격, 주거비 부담은 계속 올라만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겁니다. 자, 주거비는 올라가지만 주거비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이번에 4.0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거비 상승률이 4.0% 언더로 떨어질 때 그때쯤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하는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시점이 거의 다가온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그 밖에 여러 나머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2.4% 헤드라인 근원 물가 2.8%, 2.4, 2.8을 잠깐 기억하시면서 지금 물가 상황 진단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CPI보다 더 중요한 건 PCE예요.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판단을 PCE 물가를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왔죠. 근데 PCE 물가 상승률은 최근 지표가 보시는 것처럼 2.5, 2.8입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2.4, 2.8. 그러니까 CPI와 PCE가 거의 맞물리죠. 근데 상대적으로 PCE 데이터는 4월 말에 발표되고 CPI는 먼저 발표되죠. 4월 10일이니까 오늘 발표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월 말에 발표될 PCE 물가 상승률은 4월 말에 3월 물가가 발표되는 거예요. PCE 물가 상승률은 2.5, 2.8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근원 물가 상승률이 2.8에서 2.55 정도를 기록한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 적절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물론 지금은 4월이고요. 5월, 6월 정도에 관세 전쟁의 효과로 인플레가 자극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겠지만 지켜보는 과정에서도 실제 CPI와 PCE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금리 인하 안 하는 것이 그게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PCE 기준으로도 2.5, 2.8%를 유지하니 CPI와의 차이값을 보면 0.3%포인트 적어도 그 정도 차이 나니까 그냥 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2.4, 2.8이면 뭐 예를 들면 2.2, 2.5 이런 느낌인 거예요. 3월 PC 물가 상승률이 그런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겠죠. 또 생산자 물가 상승률로 보아도 25년 2월 들어 오히려 상승률이 둔화됐었거든요. 이렇게 상승만 하다가 둔화됐었거든요. 이 관세 전쟁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산자 물가를 올릴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향후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CPI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PCE 물가 상승률도 떨어질 것 같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정도 자극이 됐단 말이에요. 자극이 됐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물가 상황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의 둔화 움직임이 있구나라고 일단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발표된 CPI 데이터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다른 걸 안 보고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죠? 또 외환시장, 달러화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다 하나하나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경기 상황 진단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ISM 제조업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 위기까지는 전혀 아니죠. 경기 둔화의 움직임인 겁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이라는 기준선을 하회할 만큼 둔화되는 겁니다. 역시 ISM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 지수도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여전히 50이라는 기준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둔화된 거예요. 둔화폭은 상당합니다. 이게 서비스 기업에게, 제조 기업에게 물어봐서 측정하는 설베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효과가 나타났다기보다는 관세 전쟁이 무서워. 그게 미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거야. 라는 걱정 때문에 이게 많이 급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락했다 하더라도 50이라는 기준선을 우회하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가정하는 건 사실은 터무니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요. 경제 위기 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인 건 맞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실업률 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4.2%를 최근에 기록했어요. 4.1에서 4.2로 올랐어요. 4.0, 4.1, 4.2. 그러나 근래 들어 가장 높았던 실업률이 4.2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은 4.5%를 기준으로 하회한다면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4.5 언더에서 올라간다면 그걸 심각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의 신호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률은 그런 신호를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non-farm payrolls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껑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되니까 고용노동 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냉각되는 과정에서 임금 상승률이 3.8%로 나름 떨어진 겁니다. 근래 들어서 7월 임금 상승률 24년 7월 임금 상승률만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임금 상승률이에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하니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경기 상황이 경기가 다소 악화돼야 어느 정도 냉각되어야 그래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제가 필립스 커브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게 의도된 경기 침체, 유도한 경기 침체, 용인된 경기 침체라는 표현에 흡사한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는 경기가 둔화돼야 물가 안정을 이루고 물가 안정한 이후 물가 안정부터 먼저 이룬 다음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경기가 침체됐다. 뭐 위기 왔다. 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 침체 공포감, 경제 위기 공포감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이었던 거죠. 관세 전쟁을 이렇게 펼치면 그런 공포감이 치솟았던 거죠, 최근에. 근데 실제 경기 침체 왔냐, 경제 위기 왔냐? 그거는 아닌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를 판단하실 때는 GDP 증가율을 보셔야 된다. 확정치 기준으로 4분기가 2.4%, 1% 성장세만 유지해도 미국 경제로서는 견조한, 로버스트한, 그죠? 솔리드 페이스한, 이게 연준식 언어죠. 연준은 그렇게 표현하죠. 로버스트, 솔리드 페이스, 이렇게 표현한,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GDP 나우에서는,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는 2.4%로, 마이너스 2.4%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GDP 나우는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추정해요. 25년 1분기는 마이너스 2.4%를 기록할 거야 라고 추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추정치는 상대적으로 지표에 기반한 다소 계산기식, 그죠? 공식을 만들어 놓고 지표들이 발표되면 그걸 그대로 넣는 방식이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업들이 얼어붙고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깔아앉고 결국 공포감, 심리 불안감, 신뢰도 이런 게 다 주저앉으면서 나타난 심리 지표, 연준식 표현은 뭐예요? 서베이 데이터라고 했죠. 그 서베이 데이터가 망가지니까 이 경제 성장률의 추정치가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람의 판단, 뭐 제가 이렇게 판단을 끼어드는 거죠. 그런 건 심리 지표인 거고, 심리 지표 말고 아직 실물 경제적 충격은 온 게 아니야. 관세 전쟁은 아직 본격화된 것도 아니야. 이제 어제서야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공포감이었고 실제 실물 경제적 충격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건 다른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인간의 개입, 연구자의 개입이 있는 것이 뉴욕 페드의 스테프 나우게스트입니다. 1분기 추정치가 2.6%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본다면 1.4, 3.0, 3.1, 2.4 다시 2.6%로 현재로선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 왔다. 경제 위기 왔다라는 그 어떤 근거를 지금 현재 찾을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여러 서베이 데이터, 공포감을 반영한 그런 심리 지표들이 많이 무너졌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경기 상황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이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전개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리세션 포캐스트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을 뭐 했다? withdraw 취하했다. 골드만삭스가 아마도 미국 경제는 65%의 확률로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라고 진단했다가 그 65%의 확률이 45%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올 가능성보다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골드만삭스. 혹여나 다시 한번 제가 아저씨 개그 한다면 GS는 광석이 아니라
골드만삭스입니다. GS 그룹이 있고 골드만삭스가 있고 광석 다 GS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골드만삭스인 겁니다. 없으셨다면 제가 미리 사과드립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전개를 잠깐 요약한다면 야, 이러다가 트럼프가 미국에 기름 붓는 거 아니야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오히려 Make China Great Again 하는 거 아니야?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고 중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가 굉장히 심해졌었죠. 특히 미국에서 시위대가 hands off, 손 떼라. 트럼프 관세전쟁 손 떼라. 그거 미국 경제를 더 위태롭게 만든다.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상호관세 발표하고 판넬 들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 상호관세는 취하하고 미국을 겨냥으로만 관세전쟁 더 격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를 상호관세는 빼고 보편관세의 성격 10%만 부과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게 또 들쭉날쭉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어쨌든 관세 전쟁의 충격을 생각하면서 미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부메랑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기 침체 올 것 같아라고 공포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 공포감이 헛된 공포감이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과잉 공포감으로 주가가 조정됐었던 거예요. 단기적인 공포감도 있고 중기적인 공포감이 있는데 이것은 다소 중기적인 공포감이죠.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공포감. 그것으로 미국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향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과 더 격화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나라들은 유예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경과를 지켜봐야 되십니다. 근데 오늘은 CPI 데이터 분석이니까 이 이야기는 삼가하도록 하겠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어느 순간 서로 극에 달하는 그 누구도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이에요. 사자도 호랑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호랑이도 사자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지고 싶진 않기 때문에 으르렁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극화해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의 모습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경과가 바뀌겠죠. 그 지점은 어쨌든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죠. 그 극에 달하는 시점은 아마도 대만 해협을 놓고 긴장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채 극적 화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제 시나리오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터무니없는 근거가 터무니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얼마 전까지 생각했던 관세 전쟁의 충격이 그대로 전개되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채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쯤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파월은 관세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규명하기 어렵다. 관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 웨이앤시라고 얘기했다가 상호관세가 발표된 이후 파월이 말을 바꿨죠. 관세율 인상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고물가 저성장을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통화정책 경로의 변경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고물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이제 압박을 느꼈었던 거예요. 근데 상호관세를 발표했었던 것보다 지금은 취하된 상태니까 이제 또 예상했던 것 수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파월의 마음을 예상해 본다면 이런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바뀌었지 않을까. 어쨌든 예단하기 힘들다. 지금은 지켜보자 라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향후 통화정책 기조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CPI 데이터 이 효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조금 강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17%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CME 페드워치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19.9%, 20%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3.0%포인트 정도 오른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오른 겁니다. 그게 결국 시중에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국채금리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발표된 CPI 데이터 외에도 이 순간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국채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채 금리에는 뭐 특별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한다면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어, 적어도 당분간은 단기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완전히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값도 조정된 폭이 얼마 없었고 역시 국채 금리를 요동치게 만들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환율, 외환 시장은 어떨까? 역시 그 부분도 같이 지켜보신다면 그러네요. 달러 인덱스는 또 떨어졌네요. 그죠?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생겼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해석해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 돈의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기대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의 제조 기준을 옮기고 나서는 이제 강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가 유리하겠죠. 약달러 환경을 원하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물가도 안정화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시중금리도 떨어져서 트럼프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또 지금의 이 금리와 또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방금 말씀드렸던 CPI의 효과도 있겠지만 관세 전쟁의 경과의 효과도 같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 패드워치를 봤더니 생각보다 차곡차곡 금리 인하 단행할 거야. 6월에 하고 9월에 하고 차곡차곡 금리 인하 단행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런 변화까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CPI 데이터를 손에 들고 또 4월 말에 발표되는 PCE 데이터를 손에 들고 아직은 좀 남았네요. 그죠? 6월에 돼서야 6월 5월 6, 7일이네요. 먼저 5월 6, 7일에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는 7일 새벽이죠. 이때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텐데 이때를 겨냥해서 현재는 이 5월 6, 7일 그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많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보 말씀 드린다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고 제가 이제 이 라이브 끝나면 오피셜 클럽 줌 강의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여러분들과 오피셜 클럽에서 글로도 소통하고 목소리만으로도 소통하고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나 뭐 글이나 칼럼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한 주간을 좀 정리하고 뭐 투자의 방향성을 좀 생각하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매월 한 차례씩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과 더 긴밀하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는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피셜 클럽에 조인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링크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즉시 분석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